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기인재 중독, 해독제 투여 등의 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열 교수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은호 교수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의 선생님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2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16시 언니들과 놀던 중 신발장에 놓인 음료수병에 담긴 액체를 소량으로 마신 후 뱉어냈습니다. 17시 소아과 의원으로 갔으며 하나가 마신 살충제 성분을 알아본 후 병원 응급실로 가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나가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 성분 3가지를 메모하였습니다. 그 후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권유받고 19시 5분 피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동공반사와 운동능력, 혈액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응급실 당직이 소아과 전공의 C에게 하나가 살충제를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입에서 살충제 냄새가 난 사실이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나가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 성분 3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1시경 하나는 2차례 토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0시 0분 잠을 깨고 일어나 울면서 보채기 시작하였고 죽을 먹여보았으나 잘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1시 보호자는 소아과 전공의 C와 통화하였으나 수액을 맞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울면서 보채다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증세가 보였고 당시 소아과 전공의 C가 진찰하였습니다. 4시 40분 하나가 발작하여 응급의학과 당직위가 진찰하였습니다. 4시 45분 보호자는 소아과 전공의 C가 하나의 상태를 직접 봐주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였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소아과 전공의 C에게 3차례 이상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방송으로 호출하였습니다. 5시 20분 소아과 전공의 C는 응급실에 내려와 하나를 진찰하였고 타이레놀 처방과 독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독감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당시 소아과 전문의도 함께 응급실에 내려와 진찰하였습니다. 6시 20분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습니다. 7시 분비물이 많이 나와 흡인을 시행하였고 당직 소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함께 진찰하였습니다. 7시 30분 산소 포화도가 88%로 떨어져 산소 마스크 10리터를 공급하여 산소 포화도 92%로 상승되었습니다. 8시 의식이 저하되었고 이후 심장효소 검사와 암모니아 수치가 비정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10시 5분 응급실에서 응급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구강 내 분비물이 다량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2시 30분 유기인재 살충제 중독 치료제를 투약하였습니다. 13시 30분 호흡곤란으로 기관 내 삭관을 시행하였고 20분 뒤 경련하여 아티반을 투약하였습니다. 14시 혈압이 감소되어 도파민을 투약하였고 17시 55분 아티반과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습니다. 22시 산소 포화도가 84%로 감소되어 엠부백잉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95%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날 8시 30분 산소 포화도는 50대로 떨어졌으며 다시 엠부백잉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 포화도 50에서 85%로 유지하였습니다. 8시 55분 경련하여 아티반과 페노바피탈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등 추가 약물을 투약하였지만 하나는 2010년 12월 29일 20시 3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3가지입니다.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 및 호흡보조 치료를 미시행한 과실과 소아과 전공의 시의 응급실 부재 등으로 하나를 방치한 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독제 투여 등 치료 시기가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 및 호흡보조 치료를 미시행한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산소 분압이 56.8mm로 측정되었으며 호흡기능 부전이 저하된 소견이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아닌 정맥혈 검사 결과로 산소 분압 수치는 정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응급실 내원 초기 하나에 대한 미세척과 활성탄 투여 및 호흡보조 치료를 미시행한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아과 전공의 시의 응급실 부재 등으로 하나를 방치한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유기인제 중독 사실을 알고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를 통해 수차례 소아과 전공의 시를 호출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내원한 지 13시간 동안 수액 주사와 타이레놀 처방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소아과 전공의 C가 당직실에서 숙면을 취해 바로 못 내려온 건 사실이나 오전 1시 소아과 전공의, 오전 4시 40분 응급의학과 당직이, 오전 5시 20분 소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함께 진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소아과 전공의 C가 당직실 지침 및 응급실 부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하여 하나를 방치한 과실은 불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독제 투여 등 치료 시기가 지연된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유기인제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독감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은 유기인제 중독의 해독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바퀴벌레 약을 먹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당시 유기인제 중독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병원 의료진에게는 하나의 작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유기인제 중독을 의심하여 하나에게 해독제 투여 또는 호흡보조요법 등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가 응급실에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해열제만을 처방한 채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해독제 투여 등 치료 시기가 놓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기인제 중독 해독제 투여가 지연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찰 소홀 및 치료 조치 지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기인제 중독의 경우 중독 후 96시간 동안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공유가 부족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독골물 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처치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보급하여 환자 및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아과, 응급의학과의 협진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협진 체계를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며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인제 중독 및 치료법의 정보 부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기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와 유기인제 중독 및 치료에 대한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정보센터 운영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독정보센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가 수병에 있는 게 정말 음료수인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말 그대로 살충제였다라는 거에서 그냥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들었던 의문, 이제 처음에 12월 27일에 응급실에 내원해가지고 이제 소아과 전공이 1년 차 가 이제 살충제 마신 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과연 이 전공이 1년 차가 이 유기인제 중독이나 치료 관련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제 교육을 받았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 교육이나 인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이에 12월 27일이면 1년 지나긴 했는데, 과연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주호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아과 전공의만 본 게 아니라 이게 응급학과 전공이나 이렇게 다 같이 협진을 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응급실 간호사가 또 같이 이게
이 병원이 저기 소아응급실을 따로 운영하는 건지, 성인응급실하고 같이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응급실하고 같이 운영하는다면은, 항상 응급학과 의사들하고 있고, 응급실 간호사들도 유기인재 중독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인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뭐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경험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먹고 이제 뱉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증상이 처음에 별로 없어요. 유기인재 중독은 중독되고 나면은 중독의 어떤 특이 증상이 있습니다. 톡시드롬이라고 해서 중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기인재 중독의 특이 증상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유기인재 중독의 어떤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중독에 대한 특이 증상이 나타날 때 유기인재 중독에 대한 치료를 하거든요. 예, 해독제라고 하는 것도 그게 무슨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게 치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해독제를 쓰질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제 7시경이에요. 7시경에 치료를 시작 안 했다는 게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법원이 이야기하는 4시경, 새벽 4시경, 5시경, 예, 이때 먼저 독감 검사하거나 그때 치료식을 놓쳤다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여기 해독제 2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명확한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라는 거지. 예, 지금 이 하나처럼 유기인재를 명확하게 먹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이 발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뭔가 해독제를 쓴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해독제는 그에 대한 심정지 같은 것도 보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7시경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치료 시기를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시 20분경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과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결국 사망을 한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불행한 부분이 되는 거지만요. 그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게 유기인재 중독에 이게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분비물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눈물이 이제 나오든지 동공 크기가 축소가 된다든지 이 섬액이 생긴다든지 뭐 저혈압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호흡에 이제 천명음이 들린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전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분비물이 증가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 전에 구토 부분이 있는데, 구토 부분은 이제 뭔가 약을 먹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동공 크기 부분들이 정상이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선맥도 이제 관찰되고 그런 부분이 없고, 저혈압도 없고, 분비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7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를 이제 관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산소 과도도 7시 반경에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 그게 이제 호흡기계에 이제 분비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7시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예, 그때가 이제 했었어야 뭔가, 되는 부분이 예, 아쉽네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이제 임준 쌤이 본인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섬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한 집안에서의 조치도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먹고 나면은 정말 환자한테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손 닿기 쉬운 곳에 이런 위험한 이런 용액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닐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이 국민들 자체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5살 아이 키우니까 이제 아기 이게 주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건강검진들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소아과 내지는 사전에 이제 설문을 하거든요.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안전교육 관련해서 아이에게도 시키지만 부모한테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가 날라와 이렇게 그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날라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아차 하는 순간에 사실 사고들은 다 이렇게 생기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좀 조심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김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음료수 병 속에 살충제가 왜 들어가 있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부모가 이게 살충제를 거기에 따로 넣어놓은 건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친언니와 사촌언니가 같이 놀던 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예. 했는데, 이런 독극물과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마개도 안전마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애들이 열 수 없게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응급실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유아학대나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고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까지 좀 의뢰가 돼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 자체가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판례에는 그렇게 나와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네. 약을 좀 얻어다가 예. 그거를 신발장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신발장에 넣어놓은 걸 부모가 맞벌이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그 조그만 놈이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전공의 1년 차가 뭘 알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큰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병원을 보고 가는 것이지 전공의를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병원 수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 교수기 때문에 이 전공의는 교수한테 계속 물어봤어야 돼요. 이 상황을 보고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받고 이게 순환 구조가 이게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공부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한다면 일단은 경험 있는 의사 같았으면 이거 안 놓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더라도 매뉴얼대로 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쉬운 점은 환자 얘기를 왜 안 듣느냐는 거죠. 환자가 분명히 뭘 먹었다고 살충제 비슷한 걸 먹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살충제 성분이 뭐냐고 알아오라고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트에 남아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 찾았으면 환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지만 의학적으로 아직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환자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참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계속 홍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공의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홍역이 요새 같은 이래가지고 놓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게 환자가 얘기하면 그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쳤을까? 이 부분이 좀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서 일단 다 불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전공의나 의료진들이, 놓친 게 아니라 주시하고 있었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이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그 증상이 나타난 건 이제 다 그 7시 시점에서 나타나고, 그 전까지는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7시 시점부터 조치까지의 시간 그게 늦어진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도 그 부분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인제 중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중독일 수도 있다는 거는 이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핵심은 유기인제를 마셨다 하더라도 이게 해독제를 쓰는 거는 환자한테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나타나야지 이게 그게 맞게 이렇게 약을 쓰는 건데 하나가 이게 증상을 그 전까지 이제 보이지를 않고 있었다는 게 이제 병원 측의 이야기고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약을 쓰는 시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을 써야 될 시기가 늦어진 게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수학과 전공의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응급학과하고 전문의하고 이제 협진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예, 교수님 말씀처럼, 환자가 이제 병원을 가는데 전공의 보고 가는 건 아니고, 병원을 보고 가는 게, 예, 당연히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아까 발표할 때 잠깐 놓친 부분 중에 5시 20분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찰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시 20분에 소아과 전문의가 나와서 진찰을 한다는 건 그 병원 시스템이 어떤지 몰라도 당직이 전공의한테만 그 시간에 맡겨져 있지 않았다. 새벽이지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해서 아마 심각하게 그 시기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독감 진찰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증상에 대한 그 진료는 관찰은 하지 않았을까.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환자 측의 주장이 불인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중독정보센터는 지금은 아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좀 기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중독정보센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좀 잘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쪽은 좀 잘 되는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잘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안명옥 전 의원님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 병마개 애들이 네. 쉽게 딸 수 없게 하는 그 이중으로 되는 마개를 안명옥 의원님이 법을 통과시켰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이제 아이들한테 위험한 그런 것들에서는 자기 고유의 병마개들은 아이들이 쉽게 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병으로 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한 일이다.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아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병막에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죠. TV 광고에 이제 공익 광고 이런데 예, 애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이런 거 집에 놔두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에 자꾸 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예방이 되는 거죠. 저는 시청률이 높은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그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응급실 이런 거에 이런 사건들이 좀 나와서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뭐 저는 듭니다. TV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런데도 네. TV에도 나오고 그런 TV 할 때 광고에도 저는 그런 것들 좀 나와주고 하면 좋죠.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상의 부모가 예. 그걸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일부 얻어서 예, 그런 자기가- 거니까 예, 제 말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못하도록 정부에서 홍보 교육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